이번 탐방에서는 서원과 향교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보물과 유적의 산실이자 1000년 동안 지속된 왕국, 경주를 방문해 사학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과 관악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라 불리는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문화재를 관람하고 곳곳에 숨겨진 신라이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동락당 건물은 그 회재 선생이 과거 급제하시고 그 경주 향교의 잠깐 교사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주로 서울에서 관직에 계셨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요직을 다 섭렵하셨는데 내려오시게 된 사연이 있었죠, 그죠? 자, 김한로 선생이 세자 시강을 하면서 시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부당한 것 같아. 왠지 순수하지 못하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찾으려 하시는 것 같아. 반대를 하셨다가 쫓겨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쫓겨 내려오셔가지고 가난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면 지금 너무 좋은데 그지? 이 건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락당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시게 되면 홀로 있을 때도 즐거워할 줄 아는 이게 이제 특히 공자사상, 유가사상에서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로 있으나 함께 있을 때나 그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다른 말로 어질인자를 사용합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옥산서원가도 그 본당 강학하는 곳 이름이 구인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인록이라고 하는 그 저술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회재 선생과 관련된 그 건물들 속에서는 인이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말들 또는 공경할 경자, 의료할 의자 이런 글귀들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개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 건물인데 동양 철학하게 되면 자연과 사람이 하나이다는 걸 천인합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사람은 자연 속에서 나왔고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까지 다 자연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이다. 성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형제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영특하다, 가장 뛰어나다 이라거든요. 최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식물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동식물보다 그 명지,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동식물보다 훨씬 더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밝은 지혜를 한자로 흔히 명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밝은 덕. 그래서 밝은 명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밝은 명자는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어서 아는 지식 아니십니까? 그 글자하고는 좀 다르게 씁니다.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마음을 밝히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저절로 아는 지혜를 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신령스럽다는 신자 붙이게 되면 신명이 되지, 그죠? 신명. 우리나라 무속사상 비슷하게.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거는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니까 마음이 혼탁하다 그러고요. 그럼 생각을 가만히 가라앉히게 되면 이 물이 지금 점점 맑아지죠, 그죠? 찌꺼기가 많이 있다가도 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가만히 깔아앉도록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조용할 때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죠, 그죠? 들리는 소리도 잘 들리고 그 다음 냄새도 잘 맡아지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예민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신령스러운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 사시려고 이 성리학자들은 바쁜 정사 중에서도 가끔씩은 자기 수양하는 조용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요 탑 이름을 정해사지 13층 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요 1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신라시대 중후기 작품 그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옛날에 인도에서 탑을 만들 때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그 둥근 탑 위에다가 장식을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탑이 전달되는 과정에 둥근 부분이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제일 위에 꼭대기 장식한 부분이 지금의 형태의 탑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 탑을 설명할 때 이 형 좀 다르게 생긴 석탑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요 정해사지 석탑, 그 13층 석탑입니다. 요거는 이제 석가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모양이 참 다르게 생겼죠, 그죠? 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단부, 기초가 되는 기단부가 있고, 그 다음에 탑신부. 탑신부는 탑 몸뚱이에 지붕이 있습니다. 옥계석이라고 하는. 그래, 그거 지붕이 3개 있을 때 3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건 지금 13개라서 13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옥산서원은 회재 선생 당시의 서원을 짓진 않았고, 돌아가시고 나서 19년 뒤에 요 지방 분들이랑 그다음 선비 뜻있는 분들이 언언을 하셔가지고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액 사원이 되는데, 사액이라고 하게 되면 왕께서 편액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름만 편액만 간판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땅도 주시고 그 땅을 일굴 노비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원 경제가 굉장히 풍요해지게 되는데요. 옥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본당에 여기가 이제 영락문이라고 문 아닙니까? 문 지나면 무변루가 나옵니다. 2층 누각이 나오거든요. 2층 누각 지나게 되면 구인당이라고 하는 본래 그 강의하던 곳, 강의하시던 분, 이분이 계시는 곳이 있고, 구인당 맞은편의 양쪽으로 여기 머물면서 공부하던 유생들이 머물던 양측의 집이 있습니다. 그 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제일 꼭대기 가게 되면 최인묘라고 회재 선생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게 되는데, 이 이름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회재 선생의 뜻을 기려서 영락문부터 시작해서 무변루, 그 다음에 구인당 뒤에 최인묘 해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 높은 곳이, 지금 여기가 제일 낮고 영락문이 낮고 안에 들어가면 점점점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있고, 그다음 사당 앞에 강학. 그래서 전학 후묘 앞에 그 강학이 있고, 그 다음에 후묘 뒤에 높은 곳에 묘를 모시는데, 그 다른 경주 향교를 가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앞쪽에 대성전이 있거든요. 공자부터 해서 성인들을 모셔놓고 있는 대성전이 있고, 뒤쪽에 명륜당이 있습니다. 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대부분의 서원이라든지 향교는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요 무변루 요 편액 한번 보시고요. 여기 옥산서원이 또 유명한 게 한석봉 선생 글씨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무변루하고 요 앞에 옥산서원 뒤에 구인당이라고 적혀 있다 아닙니까? 요거하고 영락문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게 되면 최인묘하고 전부 다 글씨 서체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글이 되게 힘있지, 그죠? 저 정도 크게 쓰는데 글이 힘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업설무의 가변 누광누자, 송나라대 주돈이의 글에서 따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무변루가 요 입구가 되는데, 요걸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평하시기는 이게 이제 풍연무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을 막아놨더라고요. 저쪽에. 그러니까 저쪽 문을 다 막아놔서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다,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가면 고직사라고 하는 어떤 부엌 살림 사는 곳, 요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원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럼 부엌이 크다는 것은 사람이 많았던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노비가 100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 옥산서원이 부유한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다는 것은 이쪽 경북 안동 지역의 안강 지역의 선비들이 이쪽으로 다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주와 양동 마을을 아주 많이 수차례 와봤지만, 그래도 말로만 들었던 회재 이은적 선생님 고택에 가본 거는 처음이었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주 옛사람이지만 가깝게 느껴지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과 인물들이 훨씬 더 우리 조상이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주가 우리나라 역사의 왕실의 산지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 화려했던 그리고 의미 깊었던 그 선조들의 그 생활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문학적인 면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배울 점이 되게 많았어요. 물 막죠. 바람 소리가 노래소같이 들리죠. 예? 주위 환경이 바람 부는 소리도 노래 소리 들리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이종숙, 박성호 저자의 오늘은 경주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 조화를 이룬 거대 고분군. 밤이면 황급빛으로 물드는 동궁과 달의 연못 월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살아가는 경주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부산 부전도서관은 1963년 8월 개관 이래 지역사회와 더불어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도서관도 책이라는 구심점 아래에서 항상 변화에 마주해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와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정보 특성화 도서관으로 보다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